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7천 명이 넘는 등 연일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요양병원 등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확산되면서 어제 하루 4,225명이 확진돼 처음 4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도 2명이 늘어 광주 지역 코로나 관련 누적 사망자가 113명이 됐습니다. 전남은 대학 기숙사와 요양병원 등에서 지역 내 감염이 이어지면서 3,083명이 확진돼 처음 3,000명대가 나왔습니다. 다음 달이 코로나 유행의 정점이라는데 다음 주면 일선 학교들은 개학에 들어갑니다. 학부모들의 걱정 속에 교육당국이 분주해졌습니다. 일단은 정상 등교 방침을 세웠지만 확진자 발생에 따라 학교별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광주의 확진자 10명 중 3명은 10대 이하입니다. 전남도 10대 이하 확진자가 24.5%를 차지합니다. 다음 달 유행의 정점이라는데 학교는 다음 주에 개학합니다. 백신도 맞지 않은 학생들, 학부모들은 걱정입니다. 힘들어요. 코치 쉬는 거 너무 싫어요. 그런 소리 너무 들을 때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여전히 이제 막상 걸리면 불안하고 막막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학교는 바빠졌습니다. 방역 물품이 비치되고 작동도 점검합니다. 걱정이 앞서는 건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이들이 학교에 나와서 공부를 하는 모습이 가장 보고 싶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방역 수칙이나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질지 조금 걱정되는 면도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배움과 성장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며 전면 등교 방침을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하고 학교별 방역 상황에 따라 원격 수업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학생들에게 자가검사 키트를 지급해 3월 한 달 동안 일주일에 2번씩 선제 검사를 진행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 PCR 검사소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학교 방역 체계의 핵심인 학교별 확진자 및 접촉자 자체 조사, 분류를 위해 신속한 진단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또 보건 전문가가 포함된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방역 상황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전라남도가 재택치료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전남도 코로나19 누리집에 재택치료 슬기로운 관리 패널을 개시했습니다. 재택치료 슬기로운 관리 패널은 재택관리지원상담센터와 의료기관, 먹는 치료제, 담당 약국 등의 정보를 담았고 코로나19 확진자 현황과 예방정보 등의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희생자 유족들이 현대산업개발과 보상에 합의하고 미뤄왔던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의 과학적 검증이 끝나는 대로 입건된 피의자 16명의 신병 처리에 나설 전망입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희생자 6명이 모두 수습된 건 지난 8일. 하지만 희생자 유족들은 현대산업개발에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 약속이 없다며 그간 장례를 미뤄왔습니다. 유족들은 어제 현상과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부로 현대산업개발과 원만한 합의를 하고 이제 남은 5분을 보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현대산업개발이 다시는 이 건설 현장에서 사람이 죽는 일을 없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보상 금액은 따로 밝히지 않았고 현상과 같이 상생협의회를 꾸려 남은 공정을 감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추모 발길이 이어졌던 임시합동분향소는 폐쇄하고 희생자 연고지별로 따로 장례식장을 마련해 장례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고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본격화했습니다. 경찰은 무너진 39층이 당초 설계보다 배 이상의 하중을 받았다는 한국건설품질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무단 공법 변경으로 하중이 더해졌지만 제대로 된 구조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무너진 층을 떠받칠 하부층 지지대가 없어 연쇄 붕괴로 이어졌다는 1차 수사 결과가 일부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분석 결과가 추가로 확보되면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된 현산 현장 소장 등 피의자 16명에 대해 신병 처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여수시가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 노선을 크게 개편합니다. 상당수 노선의 운행 횟수가 줄면서 시민 불편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불편 해소 대책은 마련돼 있을까요? 김호 기자입니다. 여수에 사는 취업준비생 이환준 씨. 집 앞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여수공항에서 내린 뒤 순천으로 가는 버스로 갈아타고 직업학교로 갑니다. 버스 환승을 위한 대기 시간은 평균 15분. 하지만 버스 노선이 바뀌는 다음 달부터는 배로 기다려야 합니다. 시내버스 출발 시각은 지금보다 15분가량 빨라지는데 순천행 버스의 출발 시각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대기 시간도 15분에서 30분. 이러니까 시간이 2배로 드는 것 같아가지고 여름이나 겨울에. 현재 여수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는 186대, 69개 노선을 하루 1,100여 차례 오갑니다. 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되는 다음 달부터는 전체 노선은 66개로 운행 횟수는 12%가량 줄어듭니다. 아침 첫 차와 밤 막차 운행 시각도 각각 30분가량 늦춰지고 앞당겨집니다. 1시간 이내 무료 환승으로 순천이나 광양을 오가던 시민들과 섬 지역 주민들의 이동에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여수시는 노선 변경에 따른 불편 사항을 보완하려면 연간 수십억 원이 더 필요하다며 요금 감면이나 환승 시간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주 52시간과 또 어떤 운전 종사자들의 어떤 휴식 안전을 위해서 노선 개편을 좀 단행을 했습니다. 막 시행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의 다소 불편 사항이. 여수시는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지만 예산 문제에 치중한 나머지 정작 대중교통 이용자인 시민 불편은 고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아침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낮은데요. 아침 최저 기온이 광주가 영하 4.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더 낮고요. 한낮 기온도 3도 안팎으로 춥겠습니다. 오늘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장흥과 여수, 순천 등 전남의 7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씨 관리 더욱더 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도 낮지만 예년 이맘때보다도 1에서 4도가량 낮고요. 한낮 기온은 장성이 2도, 영광이 0도로 낮 동안에도 춥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4도, 순천 5도, 보성 3도에 머물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도, 해남 2도, 진도 1도가 예상되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도 1도에서 2도로 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은 내일 오전에 눈이 날리겠고요. 추위는 모레 낮부터 차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빅그린 산단의 친환경 자동차 배터리 시험과 인증이 가능한 설비가 구축됐습니다. 광주시는 빅그린 산단의 친환경 자동차 부품 인증센터에서 배터리 시험 등 개소식을 갖고 12가지 안전 기준을 시험하고 인증할 수 있는 8개 시험실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관련 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시험과 인증 비용의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에서 4성급인 오시아노 리조트 호텔 건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400억 원을 들여서 짓는 이 호텔은 대지 면적 39,166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5층 120개 객실 규모로 2023년 하반기 개장이 목표입니다. 전라남도는 모든 객실에서 바다를 볼 수 있고 인피니트 풀 등을 갖춘 친환경 호텔이라며 오시아노 관광단지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광주를 찾은 관광객이 전년에 비해서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주요 관광지점 32곳의 관광객 수가 398만 명으로 2020년보다 19.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은 곳은 무등산 국립공원으로 전체 관광객의 52%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과 양림 역사문화마을, 동명동 카페거리 등은 이번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거주형 치료 재활시설인 국립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의 광주 유치를 위해서 광주시와 시의회, 시교육청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관들은 광주시청에서 업무 협약을 하고 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유치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청소년 디딤센터 공모제안서 작성 자료를 공유하고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와 전북, 익산 등 두 곳이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유치를 위해서 경쟁 중입니다. 지난해 광주 지역에서 설사 증세를 유발하는 세균과 바이러스 검출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설사 환자 2,900여 명의 검체를 검사한 결과 세균과 바이러스 등 원인 병원체 검출률이 70%로 평균 수치인 44%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